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쪽인데요. 재무상태표 쪽에서 제가 많이 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자산 쪽이다 그러면은 지금 북밸류의 자산의 가치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진짜 자산성이 있는 자산들인가 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부채 쪽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이 그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상환해야 될 그 이자도 내고 그리고 차입금도 상환해야 될 1년 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두 가지를 보통 포커스로서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산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주석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지만 주로 이제 구찌가 큰 것,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좀 확인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요 세 가지. 그래서 매출 채권 쪽, 재고 자산 쪽, 그리고 유무형 자산 쪽. 요 세 가지는 좀 필수적으로 좀 주석을 같이 보시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는 이유가 실은 이제 PBR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같이 좀 공유를 했었지만 지금 이 장부상에 계상되어져 있는 이 북밸류가 실제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 뭐 재고 쪽과 관련된 조정할 부분들은 약간씩 좀 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 기업 가치라는 거를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한번 좀 산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만들 때 그 안에 보면 이제 자산 가치 그리고 성장 가치, 뭐 배당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자산 가치 쪽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조정해야 될 항목들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대손상각이 어쩌고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어떻고 감가상각비가 어떻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그 재무상태표 쪽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좀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석과 관련돼서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라는 것만 살짝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다 그러면은 연결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이라고 치시면 자, 나와라. 그냥 계속 엔터키 눌려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유형자산의 분류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보면 이 기업에서 지금 유형자산이라고 표현해 놓는 거는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기타에서 기초장부가 얼마였고 취득원가는 얼마였는데 감가상각비를 어느 정도 냈고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고 뭐 쭉 나타나 있고 기말장부 가격은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그 가치 쪽과 관련해서 자산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를 보시려고 하실 때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감가상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적혀 있는 계상되어져 있는 자산 가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뭐 가정하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계장치 같은 거 이런 거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계장치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PBR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지금 판다라고 한다면 과연 장부 금액 내에 있는 이만큼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기말장부 금액으로 되어 있는 지금 요 기계장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설치해서 이제 운영하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팔아버린다? 그러면은 현재 장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건물 및 구축물, 뭐 기계장치 이런 거에 대한 자산성을 보수적으로 봐서 없다라고 보고 자산 가치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뭐 한 개인적인 기준으로 뭐 50%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자산 가치로 들어가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자산가치 계산할 때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 연체된 채권들 같은 거 그것 때문이거든요. 매출채권 그래서 치고 들어가시면 연체된 채권으로 볼까요? 연체된 여기 있네요. 연체된 하고 들어갔더니
현재 그 주석을 보면은 연체되지 않은 채권은 얼마고, 그리고 연체된 채권은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못 받을 거 같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출 채권에 있어서 이 대손상각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상각, 충당금 같은 거 설정을 하고 대손상각비 이제 이렇게 비용으로서 이제 떨궈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진짜 좋네요. 그렇죠? 연체되지 않은 채권이 이만큼이고, 연체된 채권으로 보면은 31일 이하가 이만큼, 90일 초과가 이만큼이네요. 예. 그리고 31일 이하 연체된 매출 채권 및 미수금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 보면요, 그 1년이 넘어간 채권들 같은 경우도 그 손상 처리를 잘 안 하는, 많이 안 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자산 가치 쪽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아니 보통 기업이 매출 채권 회전율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를 회수할 수 있을까? 얘네가 과연 이대로 그만큼을 회수 못 한다라고 해가지고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가? 대손상각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또 1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받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의 매출 채권이 계상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뭐 개인적인 그 가치 판단으로 봤었을 땐 1년 넘어간 건 내가 여기에서 얘네는 지금 안 해놨지만 빼고 들어간다 그러면 자산 가치 측면에서 조금 더 줄여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부채 쪽이다 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된 포인트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년 내 필요한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자 발생 부채와 무이자 부채의 규모를 좀 분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차입금 같은 거죠. 이자를 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사채 관련된 것들이 이자 발생 부채일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이자 부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 기업이 1년 동안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내겠구나 라는 거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 내 필요한 자금이다 라고 한다면 이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차입을 했다, 뭐 사채를 발행해 놨다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상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 같은 거,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 같은 거, 그리고 사채도 지금 당장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은 1년 내에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쪽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계속 들어올 텐데, 그거 가지고 커버가 될 수가 있는가,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이 기업에서 혹시 차입을 내년에 뭐 더 할 것 같다, 아니면 그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증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죠. 이것도 간단하게만 그냥 한번 알아보면, 주석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거 치시면은 차입금하고 사채와 관련해서 언제 상환할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근데 좀 중요합니다. 장기 차입이었는데, 원래는 장기 차입이었는데 상환길이 먼 거잖아요. 장기 차입은 1년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내년에 1년 내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될 그러한 장기 차입금들을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유동부채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채 쪽도 여기 보면은 사채별 연도별 상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요만큼 상환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될 죄송합니다.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될 규모는 요거에다가 은행 차입금 및 리스 부채별 연도별 상환 계획은 없었습니다 라는 요거에다가, 그쵸? 그거에다가 이제 요거 더한 거 라는 거, 이제 그거까지 딱 합치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상환 계획이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 뭐 담보대출 받았을 때처럼 만기는 있지만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또 분석해 보기 위해서 특히나 부채 쪽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금흐름표하고 재무상태표 쪽과 관련된 내용을 약간 좀 봤는데요. 뭐 세부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악구 차원에서 분석에 필요한 항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어려우셨을 수 있거든요. 용어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그냥 이렇게 쭉 찬찬히 한번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부터 이제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들어갈 거니까요. 그거 쭉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상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은 이래서 얘가 이랬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자, 또 감사합니다.